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의원총회가 끝났습니까? 네, 네.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또 다른 몇 분을 비대위원으로 추대하신 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의원들이 비대위원 혹은 비대위원장으로 아마 되실 것 같은데, 절차상으로는 의총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네.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문제라,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종의 추대 내정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추천을 거예요?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뭐 당무위원회나 뭐 이런 데에서 달리 논의되거나 또는 재론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원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마 현실적으로는 네. 거의 그러니까 추천된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 건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네. 선거 직전에 박지원 위원장이 586 용태론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586의 대표적인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된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그렇게 비칠 우려가 좀 지적이 되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당이 그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출을 한다고 일단 의사결정이 된 마당에, 소위 말하는 계파나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가 가장 적으면서, 네. 그리고 앞으로 불출마 선언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추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우리 당원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새로 비대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어떤 누가 되든 간에 논란의 여지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될 것이고 그리고 비대위의 역할이라는 것이 차기 지도부로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정도의 역할로 국한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새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아까도 좀 그런 의견을 피력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상호 의원이 586이긴 하지만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정 계파 소속이 아니고 저는 그 다음 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어서 일종의 심판 역할로는 적입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하여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진 거죠. 그럼요. 네, 진 건데 그런데 지자마자 바로 아주 정신없을 정도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떤 분은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종의 뭐랄까 이렇게 편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얘기가 동시에 튀어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움직임인 건가요? 좋게 평가를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선거에 연거푸 진 정당이기 때문에 조용한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민주정당이니.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앞으로 우리 정당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백가쟁명씩, 논란들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될 그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좀 나쁘게 보자라고 하면. 아니요, 비판적으로 봐주셔도 좋습니다. 네. 예, 좀 비판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그 얘기들의 그 방향성들이,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혹시 계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계파 중심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은 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떤 권력 투쟁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비춰질 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최종적으로는 봉합이 되고 당 지도부가 선출되면서 봉합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들이 그 위험 수위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여지긴 합니다. 다시 봉합되고 그런 의견들이 하나의 그 개혁적인 그 당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라고는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유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선을 졌던 그 민심이 그대로 지방선거에 이어졌기 때문에 대선의 민심이 그대로 뭐 적용됐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분노의 표심이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분노의 표심이 여전히 분명하게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에게 왜 분노했냐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민주당이 오만했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와 또 하나는 무능했다라는 어떤 능력의 문제로 좀 많이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다 주어졌는데 그거 네. 가지고 2년 동안 뭐 했냐, 5년 동안 뭐 했냐, 뭐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 쪽 무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오만하거나 국민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거나 유권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모든 권한과 권력들이 집중돼 있고 민주당이 스스로 권력을 가졌을 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들을 저희가 그 시간 동안 거의 하지 못했다.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정치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상실하게 만든 실망스러운 정당이었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거푸 커다란 채찍을 이렇게 내리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의원님은 지방선거가 이재명 의원이 지금 의원이 됐죠. 네, 네. 인천 계양에 나가면서 조기 등판했기 때문이다. 네. 송영길 의원이 인천 사람인데 서울시장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라는 당내 일부든 일각의 견해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저는 일단 보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그게 스페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 건 저희가 알고요. 김용민 의원의 의견은 어떤 건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일단 보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평가로 집중하면서 당의 분열된 모습으로 갈 게 아니라 단순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방선거까지 다신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쌓여있던 2년 동안 그리고 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왔던 우리 당의 무능함이 훨씬 컸던 것이지 단순히 사람 몇 명이 어디에 출마했냐 안 했냐의 문제는 굉장히 작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에서 하여튼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이재명 의원이 두 달 후에 곧바로 당대표에 나오는 건 잘못이다 이런 얘기들도 벌써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직접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진 않았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지자들 혹은 이제 당원들께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나왔을 때 기대하는 기대치들이 있거든요. 정당 개혁과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높은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정도의 당내의 어떤 네트워크나 아니면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됐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아직 충분치 못하다라고 하면 기대치는 굉장히 높지만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검토돼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낙연계 정세균계 해체 선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는 그런 개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뭐 대놓고 누군가 개파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긴 한데, 네. 이제 외부에서 볼 때나 언론에서 볼 때 보이는 개파 같은 모습들 이런 것들 스스로 개파 해체 선언을 했잖아요. 두 개파는. 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옅어졌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개파색은 상당히 옅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누가 당대표로 나갈 것이냐를 고민했을 때에는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을 찾을 때에는 소위 말하는 개파들은 다시 또 의견을 수렴하고 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럴 때 좀 합리적인 의견들이 큰 목소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같이 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김영민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